광주 고층 아파트 상층부 붕괴 현장의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낭떠러지라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외부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사람만 있어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그제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39층 중에 위에서부터 16개 층이 무너져 내린 건데요. 그게 그냥 아파트 외벽만 뜯겨져 나간 게 아니고요. 16개 층의 발코니와 거실까지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쭉쭉쭉쭉 아래로 내리 누르면서 부서져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도 잔해가 상당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쯤에 6명의 실종자는 갇혀 있는 겁니다. 사고 발생 후 40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광주의 기온은 영하 6도. 아직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실종자 가족 한 분을 연결해보죠. 실종자의 조카입니다. 익명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 건가요? 네,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이 다 그럼 현장 근처에 계속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숙소에서 현장 근처에 숙소에 있으면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실종되신 이모부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저는. 실리콘 작업. 그럼 몇 층쯤에 그 당시에 머무르셨는지 같은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31층쯤에서 작업했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31층쯤에. 네. 그게 이제 그제 오후 3시 40분인데 사고 소식 듣자마자 가족들이 당연히 전화부터 하셨겠죠? 네, 전 전화부터 먼저. 제가 듣기로는 예. 이모님이 전화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2번 신호가 가더니, 그 후로부터는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자, 지금 좀 답답한 가운데 40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 수색을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오늘 오전쯤에 다시 이제 수색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색을 할 건지는 오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몇 시까지 수색이 있었어요? 어제도 저녁쯤 되니까 다시 수색이 중단됐다고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40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골든타임 지나가면서 실종자 가족분들 가장 답답해 하시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실종자가 생사를 모르니까 수색을 하면서도 지금 진전이 없어서 그게 제일 지금 답답해하는 거 있고요. 예. 이제 다른 일가족분들도 많은 의견을 옆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본인들이 차라리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드론으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해서 브리핑을 해주는 게 그런 것도 많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기만 하고 있어서 많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예. 그냥 계속 어떤 상태인지가 아직 모르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건물만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지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건물만 보고 있고 지금 숙소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한계가 좀 오는 것 같아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저희도 보면은 이제 다들 혼자 들어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헬기는 안 띄워주냐 이런 것도 있고 상황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주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하는 거. 왜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저 콘크리트 더미 어딘가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렇죠. 그 심정이란 게 지금 감히 상상조차 안 됩니다. 예. 어려운 상황 속에 날씨도 많이 춥죠? 그래도 그 사고 당일보다는 좀
날씨가 괜찮아져가지고 좀 다행인데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또 그게 또 걱정이긴 하네요. 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6명의 실종자, 작업 중이던 노동자의 가족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사고 수습에 나선 광주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이용섭 광주시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님 나와 계세요. 예, 이용섭입니다. 예, 지금 수색 작업에 어떤 성과가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런 붕괴 사고가 우리 광주에서 발생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제 오전 11시 20분부터 이제 소방 구제도를 투입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찾지 못해서 안타깝고 또 가족들께 죄송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제 저녁에도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예. 이게 추가 붕괴 위험이 있고 또 이게 전기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사고 현장 접근이 많이 어려워서 못했고요. 지금 해가 밝는 아침부터 다시 수색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들이기 때문에 좀 예. 큰 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들어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크레인 접근이 맞습니다. 어려운 건가요? 예, 지난주에 이제 평택 소방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국토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3시간에 걸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네. 그 결과 이제 건물 내부는 구조팀을 투입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결정에 따라서 어제 11시 20분부터 바로 구조견 6두와 구조팀을 파견해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예. 예부는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게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후에 수색이나 구조 활동을 하도록 이제 안전팀에서 요구를 해와서 그동안은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열 화상 카메라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이제 외부 수색 작업도 진행할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크레인을 현재 넣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안전 조치가 거기 마련이 되고 좀 본격적이고 더 적극적인 수색이 들어가는 건 언제쯤 시점으로 보세요? 우선 타워 크레인이 한 140m 정도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주변에 어느 쪽으로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큰 또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현대산업개발에서 1200톤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붕괴 위험이 큰 타워 크레인 상부를 부분 해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틀 동안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잔재물이 지금 낙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낙하망 방지망을 오늘부터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건물 외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실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 사업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 내리셨죠? 예. 학동 참사의 장본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우리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참 나쁜 기업이다. 학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전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가 없다. 또 계속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응징 차원에서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거 중단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면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는 입찰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민간 사업으로도 못 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팀을
가동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이 이제 사고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고가 수습되면 전문가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 사고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고 단지의 경우는 안전진단 철저히 해서 아예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아예 다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함시키겠다. 예. 아, 그럼 지금 현재 중단시킨 다른 그 현장들이요. 현대산업개발이 5 하고 곳에, 있는 예. 5곳이나 되나요? 예. 거기도 다 안전진단 후에 똑같은 절차 밟습니까? 거기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제 임원단이 사과를 하러 현장에 나타났던데요. 어떻게 좀 진정성은 느껴지셨어요? 물론 본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한 날도 저녁 12시가 다 돼서 대표가 내려왔고 어제 아침에 한 장짜리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건설 현장의 참사가 반복되면서 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야 되는지 매우 분노스럽고 답답합니다. 참 나쁜 기업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청취자 류연주님 외에 여러분들의 예. 질문은 구청과 시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시작한 게 3년 전이고 그동안 예. 주민 민원만 324건 접수, 행정처분도 27건이나 있었는데 뭐 소음이나 분진처럼 다른 공사장에서 빈번한 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른 주먹만한 돌들이 떨어지고 뭐 공구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예.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들 들어와요. 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는 이 시점에서 저는 어떤 변명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2019년 5월부터 5월 착공했지 않습니까? 예. 이달까지 강주 서구청에 소음이랄지 비산먼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민원들이 3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관리 감독권이었기 때문에 시에 들어온 민원은 현재까지 없어요. 근데 이 중 27건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이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공사 중지 명령 이런 걸 내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감리단이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고 시공사가 무리한 부실 시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재발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 위주의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주시에 국내 최초로 공공감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집중적으로 법률팀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각 사업장의 감리를 지정하고 있지만 네.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동사고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지금의 감리는 기업에서 고용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고용을 하는데 네. 지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아, 지정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공공감리단이란 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공공감리단은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강주시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조직을 만들어서 공공감리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네. 잘못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시킴으로써 그리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은 검토를 하고 있고 바로 공공감리단 설치 방안을 시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 학동 참사가 벌어진 게 7개월 전인데 그때도 재발 방지책 만든다고 굉장히 떠들썩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그러면은 이런 뭐 공공감리단이라든지 더 적극적인 재발 방지책은 없었던 것인가? 지금 와선 좀 그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때는 어르신 말씀이고요. 그때는 주로 이제 해체 부분인데
해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건의해 가지고 이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날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이제 모든 게 바로 오늘 생각해서 내일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보완이 돼가지고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7개월 전 사고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던 날, 예, 법안이 예. 통과되던 날 이 화정동 사고가 벌어진 거라는 것도 참 기막힌 일입니다. 조금 더 빨리빨리 뭐가 진행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예. 이거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이윤이 아니라 사고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가지고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이 아시는 것처럼 27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온 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국토부, 검찰, 경찰 등과 협력해서 네.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예. 모든 가능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시장 사퇴해야 될 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시장 사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제 감정적이고 근거도 없고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누구에게 진짜 책임이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사고를 빨리 수습하고 실종자를 찾아내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까 그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누군가에겐 아들이고 남편인 6명의 노동자가 지금 아파트 잔해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그분들이 빨리 구조되길 바라고요.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